안녕하십니까. 이론 리서치입니다. 저번 주에 재택하니까 어때요? 재택하보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만 나오기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 재택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데이터랑 뭐 모니터 보는 그쵸? 것도 그렇고 되게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래, 오늘 그냥 쭉 들어오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롭게 만든 자료인데 예. 모이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그림도 보여드리고 네.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저번 주 이제 전자 실적도 나왔고 화학도 이제 뭐 녹음할 생각인데 그 하여튼 피가아웃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엔 되게 낯설어들 하시다가 이제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올해 내내 얘기했던 게 피크아웃 이제 우려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시작이 돼서 저도 여기 넌지시 넣어놨지만 이제 조금은 이제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아직은 이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막 형성이 돼서 그 기폭제가 아마 아마존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마존이 아무리 피크아웃 논리라고 해도 저 큰 주식을 7%나 폭락을 시켜버리나 이런 약간의 뜨끔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피크아웃 논리가 횡행하는데 되려 이제 조금씩 시장이 지나면 그 안에서 성장이 나오는 기업 위주로는 좀 찾아가겠죠. 그리고 이번 자료부터는 이제 뭐 건조하게 계속 저희들이 보는 데이터들을 약간의 어떤 프레임을 설정하지 않고 매주 그래서 퀵 스타트 원래는 빠르게 보자라는 거에서 약간 비틀어서 뭐 주요 통계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아이디어를 잡아가는 식으로 이번 주부터 매주 나갈 생각이라서 데이터도 각자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그렇죠.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 데이터 저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계속 우리가 트래킹하고 있거나 이번 주나 아니면 좀 의미 있게 발생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조금 부각시켜 드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쭉 보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 저는 일단 3페이지는 차트를 일단 넣어놨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국 시장이 연내내 계속 지지부진한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치고 나가는데 왜 우리는 못 가냐 이런 식의 야속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3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코스닥이 제일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코스피. 이게 뭐냐면 코로나 저점에서 현재까지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죠. 1등이에요. 1등.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이 올랐다라는 자체가 리스크는 아니지만 이 많이 오르게 했었던 추동력, 이를테면 수출 증가율은 늘어난다라든지 PMI가 계속 전월 대비로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금리의 정책적인 정상화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인데 이 추동력이 어느 정도 꺾인 상황에서 더를 충족해 줄 수 있을 만한 시장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위에 그 X축에 딱 붙어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나스닥 스웨덴, S&P, 덴마크, 스위스 이런 애들은 지금 고점 대비에 낙폭이 없는 거예요. 즉 신고가인 주식들인 거죠. 거의 다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칠레,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물론 스페인도 있지만 중국처럼 약간 이머징 국가들이 많죠.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오르지도 못했는데 되려 빠지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뒤늦게 경기 회복에 탄력을 붙은 이머징에서도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는데 베트남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인도 같은 경우가 대표. 근데 인도도 또 내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것들은 사실상 자기네 내수인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중국은 사실 최근에 이슈가 많잖아요. 규제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게 저희 최진영 연구원도 아침에 발표를 잘했지만 자기들이 내수를 책임지려는 의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규제라는 거는 뭐 디디 출싱도 그렇지만 교육업체도 그렇고 배달업체도 그렇지만 그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계속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그 서비스업 그 내수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투자자들의 시격이 다소 좀 낮아져 버리는 이슈라서 이 한마디로 뭐냐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추동력이 있는 시장은 내수 쪽인 것 같고 서비스업 그쪽에서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는 선진국 쪽으로
조금은 야속하지만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과거에 정책 모멘텀이 좀 감속기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선진국이 좋았죠. 뭐 이거는 그런 부분들이 애석하지만 부채 문제라든지 기축통화가 아닌 부분에 대한 얘기들, 설사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이라도 대부분 이머징인데 중국이 조금 회복의 탄력을 보여준다면은 사실 같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게 정책적인 정상화, 연준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테이퍼링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뭐 진행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정책의 정상화 일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이 오히려 버든을 주고 있다라는 거는 이머징한테는 잘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고, 이번 주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4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좀 넣어놨는데, 어저께 나온 주표 중에 중요한 게 한국의 수출하고 중국의 PMI가 나왔는데, 언론 기사는 뭐 한국 수출 550억 달러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저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 3개월 내내 내려오고 있는 모습에 대한 얘기들은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바닥에서 올라가서 내려갈 때 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 때는 야 아직도 마이너스잖아 하면서 내심 그때는 깎아내리지만 그때부터 변화가 발생한 거고, 지금은 오히려 50%, 60%의 상승률이다가 지금은 30% 언더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동시에 중국의 PMI가 나왔는데 좀 안 나왔어요. 물론 50 이상이긴 하지만 어제 50.8을 예상했는데 50.4가 나왔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차이신 쪽인데 아마 이전보다는 좀 낮은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시아 쪽의 펀더멘탈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저녁에 ISM 제조업 나오고 수요일 정도에는 ISM 서비스 나오는데, 전주에 마켓에서 조사하는 걸로 보면 서비스가 좀 괜찮았어요. 근데 당장 서비스와 제조업 이런 거보다 주말에 이제 고용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 70만 개를 예상하는데, 저는 좀 의미 있는 게 연준에서 완전 고용이 아니라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조금 더 유지한다고는 했지만 완전 고용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경기나 기업이 일자리를 뽑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인 활동은 정말 잘하고 있는데 미스매치, 그리고 7, 8월이 넘어가게 되면 백투스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용이 잘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일부에서는 이제 또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되니까 이게 또 진짜 것이다 하는데 그런 거 아닌가? 델타 변이는 정상화로 가겠다는 의지. 그리고 뭐 연준에서 또 파월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잡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지금부터는 나오는 게 오히려 미국의 내수나 서비스업, 저희가 하반기 내내 얘기했던, 그래서 주식을 산다 그러면 선진국으로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미국 내지는 선진국 중시로의 유지가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머징의 상대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베팅이 여기 보시면 진한 파란선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캐나다, 호주 달러, 유로화에 대한 포지션이 많이 줄어들었고, 인플레이션 베팅이나 리플레이션 베팅, 오히려 달러나 10년물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리스크 오프 상황에서도 이머징 주식이 더 안 좋아졌고 선진국 주식은 좀 버텼던 7월이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내려왔지만 의미 있는 라인까지 터치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선진국이 더 치고 나가서 오히려 이머징도 이제는 조금 돌아갈 타이밍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주가 변동성이 더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머징을 비롯한 한국 주식도 뭐 단기적으로는 어쩌면 사볼 만한 구간에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차트인데, 근데 아직은 조금은 뭐 좀 충족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충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은 빅스라든지 뭐 달러 포지션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특히 달러 포지션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 위에 달러 포지션이 평균에서 계속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생각보다 계속 강세 마인드로 가는 분위기라서 7, 8월, 8, 9월에도 달러가 강세로 간다라는 거는 사실상 선진국과 이머징의 다이버전스는 좀 심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차트는 뭐 보여드리면 그냥 현재 마켓 브라스라 그래서 아니면 심리 상태인데 왼쪽 위에 거는 불에서 배열을 뺀 거예요. 여전히 약간 불이 높죠. 서베이 지표죠. 네, 이것도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저게 평균까지 내려왔는데 평균을 하회하기 시작하면은 슬슬 이제 주식 자산에 대해서 이제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건데 아직은 낙관적이라는 거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조금은 피크아웃 논리가 나왔을 때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차트들은 좀 많이 오른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내려와 있을 때면은 살만한 가격대인데 아직은 좀 애매한.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의미 있을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센티 지수들이니까 예. 실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사람들이 공포에 사라고 하는데 공포라는 거 이거 보고 봐야겠죠. 공포는 아닌 거죠. 공포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 센티 데이터를 저희가 보는데 애매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이게 모닝 뭐 미팅 때도 얘기했지만 8월에는 뭐 부채 협상 한도도 사실 의원들이 휴가라서 그런 이슈도 좀 없을 것 같고. 부채 한도는 뭐 의회에서 결의하면 되잖아요. 근데 9월에나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들 기대감이 좀 떨어져 있어서 좀 지지부진하지만 경제 지표들은 되려 이제 선진국 쪽으로 좀 붙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뒤에 건 어닝 자료인데 저는 좀 스킵을 해서 어떤 걸 좀 보여주고 싶으냐면 13페이지에 보시면 이 좀 잘 안 보여서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1개월 성과를 보면 지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성격이 배당 수익률하고 PER이 낮은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 스토리텔링이나 카카오 보고 있고 이랬을 때 되려 좀 재미없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펀더멘탈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기업들이 좋았고 오른쪽에 보시면 프라이스 모멘텀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전월이나 지금까지 좋았던 것들에 대한 주식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한 베팅이 사실상 좀 어렵다라는 거죠. 펀더멘털적인 뒷받침이 없는 주식들은 상당한 낙폭에 진입을 했고 저희들은 지금 이런 약간 프라이스 모멘텀으로만 갖고 가는 그런 스타일은 좀 지양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렇죠. 싶은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정다운 퀀트가 계속해서 네. 업데이트 하잖아요. 근데 저도 보다가 느꼈던 거는 그거 엇박자 타면 전사하는 자이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조금 그렇고 14페이지 보시면 이걸 차트로 놓는 거는 지금 가장 강세로 보이는 게 아까 막대 그래프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오른쪽 밑에 디비던드라고 해서 배당이 따박따박 나오거나 배당 수익률 높은 아니면 바로 옆에 이제 밸류 스타일인데 다분히 이제 시장이 인덱스가 막 그렇게 치고 나가지 못한 성격 그리고 선진국은 치고 나가는데 한국이 잘 못 갔을 때에 이 전형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두 팩터입니다. 그래서 잊혀져 있었던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지금도 이런 절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싼 것들에 대한 주식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아직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왼쪽에 보면 어닝스 퀄러티라 그래서 괜찮은 어떤 팩터인데 바닥에 붙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순이익률이라든지 ROE가 높은 그런 스타일인데 저희들이 밸류하고 디비den드를 사자라는 콜을 했을 때만큼 내려왔길래 아 ROE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 두 분기 연속 아니면 올해 내년 작년 올해 내년까지 ROE가 그래도 두 자릿수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막 파지지 않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부터는 성과가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종목을 고르실 때 순이익률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변동성이 작년에 2%였던 이익률이 올해 10% 되는 이익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또 피크아웃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원래 수준 유지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가야 되는 장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오늘 업데이트된 데이터들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거는 이제 뭐 이머징 쪽에서 나가고 있고 글로벌 섹터 펀드 플로우 16페이지에 넣어놨는데 이거는 전 세계 펀드 플로우를 섹터별로 구분한 거예요. 최근에 많이 빠져나가는 쪽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소재, 산업재 그리고 금융 그런 리플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쪽이 좀 꺾여 내려오고 있고 그나마 들어오고 있는 게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IT.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위스나 덴마크 이런 주가가 좋은 이유가
덴마크가 이제 헬스케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런 어떤 국가들로 자금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약간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방어 쪽이거나 어닝의 어떤 변동성이 작은 쪽으로 자꾸 자금이 가고 있구나. 이런 쪽으로 아침에 해석하시면 될 것 펀드플로 같아요. 자료 발표에서 좀 내가 기억이 났던 데이터가 물가 연동체 쪽으로 돈 팁스요? 많이 들어오길래 그거 어떻게 봐요? 칩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것도 있고 물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에는 수요 공급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아직 많이 눌려 있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구인 활동이 조금 더 구직 활동에 나서게 되면 임금을 좀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더불어서 이 그 하우징 즉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주거비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팁스에 대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많은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되니까 다시 뭐 또 새로운 또 코로나 모멘텀 생긴 거 아니야? 이거 좋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돈이 너무 다 풀어버려가지고 이미 그렇게 되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경기는 그냥 그런데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 현상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유동성 얘기로 야, 기업 이익 좋고 유동성은 좋잖아. 계속 말로만 얘기하면 유동성 풀어준다라는 뉴스만 생각하시면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 들어오고 금리는 안 올리고 이익 좋으니까 주식 사야지 하겠지만 사실상 글로벌 유동성은 5월 말에 피크 찍고 내려오고 있고요. 기준가율이 다 꺾였죠. 네. 절대적인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99조 달러에서 지금은 98조 달러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유동성 자체가. 아직 조금 내려왔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높지 않냐?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이 그로스 레이트가 엄청 높았을 때 내려올 때 주가 빠진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유동성이라는 그런 걸 논리만 갖고 간다 그러면 테이퍼링을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사실상 파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고 있는 건 테이퍼링은 사실은 긴축이 아니거든요. 사는 양을 줄이는 거예요. 사는 양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 양에 대한 변화로 인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게 되면 연준 자산은 계속 늘어나긴 해요. 연준 늘어나는 자산이 속도가 안 주니까 줄어든 그거 거지. 보면서 이제 계속 유동성이 보강되고 있다. 지금은 테이퍼링 안 한 거기 때문에 연준 자산은 계속 늘어나는 게 맞죠. 1,200억 달러씩. 근데 아마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아니면 아까 넌지시 주가가 만약 빠진다거나 하면은 MBS 매입을 줄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주택 가격이 변동성을 보이거나 아니면 퇴거 명령을 못 하게끔 하는 게 7월 말로 끝나버렸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가면서 주택의 공급 물량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시장을 끌어왔었던 부분들이 그 미묘하게 변화되는 것들을 그래도 애써 무시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은 너무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그 안에서도 뭐 밸류가 치고 나간다든지 디비던드가 그래도 꿋꿋이 수익률이 낸다든지 이런 건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금 그런 우리가 원래 재무 투자 관리 책 보면 그런 거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뭐 여기서 막 빠진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뭐 저희들도 이제 그런 말하는 것도 좀 지치고 지금 네, 그런 게 이 자료는 그냥 데이터 우리가 보던 거 그냥 보시라는 건데. 예, 맞아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센티멘트 데이터로 보면 막 사람들이 급하게 던진 시그널은 전혀 없고요. 지금은 아닌 것 전혀 없기 같아요.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거죠.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굉장히 밋밋한 구간이니까 맞아요. 밋밋한 구간이니까 종목별로 움직이는 것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움직이는 것만 보이면 장이 좋아 보이는데 거기서 많이 녹아요 계좌가. 왜냐하면 많은 우리 매니저들도 연금 매니저도 있고 BM 매니저도 있고 절대 수익 매니저들도 있는데 절대 수익 매니저들은 수익 좋았거든요 한 2달간. 왜냐면 개발 종목이 좋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순식간에 뭐 탁탁 두드려 맞는 사람도 나오고 할 때 뭐 재밌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데이터 보시면서 저희들은 이 데이터 이렇게 해석했는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센티 데이터는 분명히 그런 데이터 상황은 아니다는 거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 상황이 오면은 아마 저희들은 그때 주가가 좀 뭐 그 이 자리에 있거나 그쵸. 더 빠지더라도 그럼 강하게 얘기하겠죠. 저희는. 근데 그쵸. 이제 그런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들은 자꾸 이제서야 이제 다들 피가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근데 장이 버티는 거죠. 제가 올해 시장에 우리 시장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우리가 1등이라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버틸 수 있냐? 개인이 사주기 때문에. 개인이 사주니까 그런 건 장이 맞는 것 같아요. 흔들리면 개인들이 들어 사주는데 사준 종목도 너무 뻔해요.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이 종목들인데. 지난달에도 아마 삼성전자를 많이 샀을 거예요. 근데 전자가 이제 저희들이 계속 저번에 이제 좀 전자가 뭐 오른다 내려 전자를 자꾸 강조드리는 딴 게 아니에요. 전자가 시장이니까. 전자가 돌아야 위를 열고 갈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되게 낮아 보여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여기 반도체 갖고 얘기하는데 반도체 실적이 거의 좌지우지하고 실적도 내년에 3년이 한 70조 이상이 나온다는 게 이제 컨센서스인데 반문해 봐야죠. 70조가 아니라 100조가 나오면 상이 굉장히 강할 거고 올해 플랫 정도 잘 나오지만 50조 대 초반이다. 그러면 다 반영한 거지 뭐. 그러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고민스러워지는 거고. 근데 그러한 곳들이 케미칼 쪽도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녹음을 이한나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 계속 그게 당장 시적은 좋은데 뒤에 딱 보면 공급 늘어나고 공급 과잉이니까 스프레드 줄어드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리서치라는 게 뭐 주가는 저희들이 뭐지만 데이터는 또 비싼 것들 많이 보니까 예, 그걸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 좀 많이 보여줘야 신트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너무 제한된 데이터를 갖고 그냥 맨날 이거인 것 같아요. 차트 넣고서 이격도 벌어져 있으면 뭐 공포다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 제가 기술적 좋아한다니까 전 알잖아. 너나 나나 다 당신이나 나나 좋아하는데 훨씬 더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그래도 이베스트는 어떻게든지 일반 투자 소통 해석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걸 뭐 왜 프레임 적어놓고 하냐 뭐 장을 왜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작정했냐 그러는데 아주 심플했어요. 비쌌으니까. 예. 근데 그 조금씩 그 낙관 심리들이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오히려 언제 콜할 거냐를 고민하는데 두 골 중에 하나지.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무너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바이콜 기회가 오는 거지 뭐. 그걸 우리 찾아낼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그래도 여전히 바이콜 기회가 오고 있다 보고 있으니까 그 기회가 오면 강하게 바이콜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밋밋한 장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